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미국 주식을 배우고 또 거래도 하는 12%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제가 좀 늦게 퇴근해서 영상이 좀 많이 늦어질 텐데요. 그래도 시장이 열기 전에 우리가 금요일 시장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것저것을 살펴보고 차트도 보면서 미국 시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마켓은 나스닥은 오르고 다우와 S&P는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언택 산업이 많은 나스닥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다우는 25,706이고요. S&P는 3,152입니다. 나스닥은 1,558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듯이 나스닥은 RSI가 68.66으로 이미 과매수 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시장도 서서히 열고 있는데요. 유럽은 지금 소폭 하락으로 장을 시작했고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아시아의 시장들도 소폭 하락으로 닫았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중국은 2% 내외에서 하락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0.6%고요. 다우와 S&P는 거의 마이너스 1%의 선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미국 시장은 좀 하락한 채로 장을 열겠습니다. 내일 미국 시장에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별로 변동이 없는 0.3에서 0.4%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푸드 그러니까 식품 가격, 특히 육류의 가격을 좀 유심히 쳐다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육류용 가축을 많이 키우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류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곳에서 많이 확진자가 생기므로 여러 곳을 닫았었는데요. 그 덕에 육류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식품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흥미로운 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이야기인데 테슬라가 공매도 포지션으로 사상 첫 200억 달러를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공매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바람대로 테슬라가 많이 내려가면은 돈을 벌기도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예측이 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는 1240만 명이 넘어갔고요. 사망자도 55만 7천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나라는 2만 명이 넘는 4나라인데요. 미국과 브라질, 인디아, 그리고 남아프리카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는 남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 겨울철인데요. 한국의 늦가을 초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인지 바이러스가 극성적으로 잘 퍼질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지금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대통령마저 확진이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브라질의 대통령이 조금 트럼프형이랑 좀 닮았습니다. 좀 행동을 제멋대로 하고 말도 제멋대로 하고 자기네 당 안에서도 많이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스크를 하지 말고 돌아다니라면서 자기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시민들과 만나고 다니더니 결과적으로는 확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이틀 연속 6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이제 6만대로 올라갔는데요. 정말 걱정스러운 넘버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에 따라서 역시 사망자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 거대한 땅의 텍사스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조지아 등이 지금 계속 멈출 줄 모르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이 4개 주에는 의료시설이 거의 꽉 찼다고 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모두 부양책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넣는 순간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7월 17일에서 18일쯤에 다시 한번 부양책을 논의할 것 같은데요. 미국 또한 국회가 다시 시작하는 7월 20일부터 활발히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서히 실적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펩시가 할 것이고요. 화요일에는 JP 모르겐, 시티뱅크, 웰스파고,
델타 에어라인 등이 할 거고요. 수요일에는 ASML,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발표를 할 거고요. 목요일에는 존슨앤존슨,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니웰 인터내셔널, 모건 스탠리가 발표할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블랙락에서 실적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징검다리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 투자가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기회다 하고 내려갈 때마다 사들이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핫합니다. 제가 그 핫한 주식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는데요.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장기간 가져가시고 모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지만 정말 거래를 하시고 또 단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팔지는 않더라도 3%에서 5% 밑에 스탑 마켓 오더를 넣어 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권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쯤으로 갈 것인지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S&P 500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저항을 지금 4일째 못 뚫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밑에 내려간 것은 아니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RSI는 56.48로 꽤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RSI가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 저항을 빨리 뚫어내지 못하면 3031, 즉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내려가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몇 번 더 견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의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나스닥 컴포지트의 지수입니다. 보셨다시피 사상 최고치에 있고요. RSI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8.66인데요. 정말 이제 다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가 한창 진행 중이고 특히 큰 헤비웨이트들이 거의 월말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내려와도 단발성으로 끝나거나 많이 내려오질 확률이 높고요. 이 어닝이 나와야 실적 발표가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향방을 좀 더 뚜렷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올라가면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거래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이 구독자님께서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AT&T를 보겠습니다. AT&T는 지금 현재 50일 이동평균선과 맞물려 있는데요. 지금 현재 4일째 이러고 있습니다. RSI는 47.57에서 현재 내려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50일 이동평균선을 빨리 차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전 로인 28.5 내지는 27.25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바로 50일 위에 안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AT&T는 아시다시피 가장 큰 통신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15년에 거의 500억 달러를 들여서 다이렉티비라고 인공위성 채널을 사들였고요. 2018년에 860억 달러를 들여서 타임워너를 사들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두 회사가 모두 지금 별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스트리밍 비즈니스로 인해서 각 방송국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금을 들여서 산 두 회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매출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AT&T의 매출도 4.6%나 빠져가면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워낙 덩치가 큰 녀석이고 그리고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을 많이 헤치고 나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투자자적인 면에서 볼 때는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마켓보다는 좀 더 저조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상당히 높고요. 이 사들인 두 개의 회사들이 좀 더 제목을 해준다면은 정말 문제가 없을 텐데 계속 나빠진다면은 손실이 커져서 주식도 오랫동안 눌려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을 볼 텐데요.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면서도 걱정이 되고 안 들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뱅주, 대형주들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역시 먼저 애플 주식을 볼 텐데요. 애플은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상당한 이격을 만들고 있지만 계속 우상향으로 차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에서 보시듯이 한 라인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탱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라인을 이탈할 텐데요. 앞으로의 모든 차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장기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냥 묻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조금씩 소량으로 모아가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낮은 데서 매수하고 높은 데서 매수하고 낮은 데서 매수하고 높은 데서 매수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중간치는 가니까 계속 모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하시거나 단기적인 성향으로 거래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라인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건데요. 라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라인으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으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혹시 빠지기 시작한다면 빨리 파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들고는 계시되 스탑 마켓 오더를 들고 있으면 훨씬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스탑 마켓 오더를 하기 싫다고 하시면은 그 다음 방법으로는 올라가시면서 아주 약간씩 소량씩 덜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안의 화제 아마존이죠. 3,000을 훌쩍 넘어서 3,200에 다가와 있는데요. 두말할 것 없이 사상 최고치에 있고요. RSI는 무려 80에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매도 시그널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데서 팔았으면은 2,700입니다. 그때가 벌써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 차트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이디어를 얻자고 하는 거니까요. 파시지 않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스탑 마켓은 좀 이 밑에쯤이라도 스탑 마켓 같은 것을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좀 같이 따라 올라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은 페이스북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지고 있는데요.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라인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하게 뚫어내지 못해서 다른 팽주와는 다르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RSI는 60.64로 그래도 아직 룸이 있는 상황인데요. S&P 그리고 다른 대형주를 보면은 아직 룸이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을 빼고는 아직 룸이 있는데요. 아마 2, 4분기의 실적이 이 룸을 다 채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주식은 구글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두 주밖에 없지만 많이 들고 계신 여러분들께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다른 대형주들과는 다르게 좀 언더퍼폼을 했었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그래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하이를 깨고 올라갔으니까 이제 사상 최고치만 깰 일이 남았는데요. 이게 깨진다면 다른 대형주들과 같이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RSI는 64로요. 조금씩 조심하셔야 되는 매도 주의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은 넷플릭스고요. 넷플릭스도 역시 아주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는데요. RSI도 70을 넘어가서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격도 또한 상당히 넓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매도 시그널에 있지만 새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제하시고요. 장기 투자가가 아니라면 조금씩 덜어내면서 위험을 줄이셔야 합니다. 자, 대형주를 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보면 안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서 214불 32전에 놓여 있고요. 물론 다른 주식들과 같이 넓은 이격도를 갖고 있고요. RSI 또한 70을 넘어서 71.28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가 이외에는 주식 수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위험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새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요. 전고점 등 중요한 이동평균선들을 주시하셨다가 내려오면은 그때서부터 조금씩 사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종목은 엔비디아인데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문제는 제가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좀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홧김에 10줄에도 사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RSI가 74.15 상태에서 산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저희가 그동안 자주 보아왔고
유심히 지켜보던 종목인데요. 그 종목은 바로 월마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 지켜봤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잘 지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침 또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월마트 플러스라고 아마존의 프라임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아마 8, 9불 정도 하겠죠. 한 달에 8, 9불을 내면은 아마존 프라임 같이 영화도 볼 수 있는 수많은 영상들을 올려놓을 것이고요. 또 각종 베네핏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좀 더 빠른 배송을 오퍼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투자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관심이 바로 프라이스로 나타납니다. 거래량도 근래 들어서 가장 높았으니까 상당히 좋게 터졌고요. RSI도 뭐 64.78이라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 주식은요.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처럼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워낙 오래됐고요. 성장기가 꽉 찬 회사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동력을 향해서 살아남으려고 지금 모든 것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마존과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 배당도 2% 가까이 주는 회사로서 장기간 모아가실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소량씩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또 한국에 계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국 주식도 잠깐 볼 텐데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미국과 같이 V자 행진을 하다가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해가지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운데를 축으로 두고 옆으로 그려나가면 바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데 특별히 겁먹지 마십시오. 이 200일을 발 밑에 두고 있는 한 나쁜 것이 아니니까 특별히 겁먹지 마시고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가는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200일이 지탱하지 못하고 깨진다면은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허리쯤에 오면은 서서히 모아가시면 나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기에는 사실은 이쪽 방향이 아니고 미국과 함께 같이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하이를 깨고 올라가서 안착하는 모습을 희망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팔로우를 많이 하는 주식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삼성전자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이 퍼포먼스가 그동안 다른 주식보다 약했던 거는 사실인데요. 그 총체적인 산업 자체가 사실은 다운사이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혼자 뛰쳐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산업 자체가 내려간 것을 삼성만이 내려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이클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사이클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없으면 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좋은 하드웨어가 없으면 런을 못합니다. 그 좋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RSI는 51.33이고요. 지금 현재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보면 볼수록 디프레스 되니까요. 워낙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패스하고요. KT도 뚫는 듯 했으나 또 실패를 하고 200일을 두드러 맞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KT에서는 나오고 오히려 좀 더 강한 녀석으로 갈아타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에 있습니다. 200일을 50일이 뚫질 못하고 오히려 꺾여서 선을 그리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경우입니다. 뚫지를 못하고 맞다 왔다가 벌어진 경우거든요. 역시 여기도 지금 뚫지를 못하고 맞다 왔다가 벌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KT는 매수는 자제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수량을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이 현대자동차죠. 오늘 그동안 잘 타왔던 50일 라인을 머리에 두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3, 4일 안에 다시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수량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한국의 주식 차트를 보면서 현재 어디쯤에 있는지 또 앞으로 미국 시장은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 시장은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겁먹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많이 빠질 수 있고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큰 욕심을 안 내고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하시거나 분할적으로 매도를 이용하시면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위험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더 좋은 종목들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 쪽, 특히 앱 쪽이죠. 카카오와 네이버 쪽 이런 쪽이 아주 핫하다고 들었는데요. 조심조심 하시고요. 물론 미국과 마찬가지로 핫한 주식이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가장 먼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겁내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텀을 두고 지켜보셨다가 그때 파셔도 늦지 않고요. 또 텀을 두고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으면 그동안 망설이시던 분들도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보면서 좋은 기회들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7월 중에는 방송을 원활히 못합니다. 이렇게 목요일과 일요일에 2번 정도를 할 예정이니까요. 제가 영상을 못 올릴 때는 제 영상이 이제 꽤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못 보셨던 영상들도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것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독자님들끼리 서로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로 정보도 나누시면 우리 채널의 모든 분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도 화이팅 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